우울증은 흔히 비오는 날 괜히 마음이 가라앉는 느낌과 비슷하게 여겨지곤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괜찮아질 것 같고 마음만 단단히 먹으면 이겨낼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료 현장에서 만나는 우울증은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약을 먹고 비교적 빨리 좋아지지만 어떤 분은 몇 달 동안 치료를 이어가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 지쳐갑니다. 같은 우울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양상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성격 탓이나 의지의 문제로 돌릴 수 있을까요? 최근 뇌과학 연구를 보면 그 차이는 오히려 뇌 안에서 감정과 생각을 주고받는 회로의 작동 방식과 더 관련이 깊습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뇌 안에서는 전혀 다른 문제가 벌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우울증은 세로토닌이나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설명은 지금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항우울제가 이런 경로를 조절해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다 되지 않는다는 점도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염증 반응, 스트레스 호르몬, 신경세포의 유연성, 저하까지 함께 봐야 비로소 전체 모습이 드러납니다. 결국 우울증은 특정 물질 하나가 모자라서 생기는 병이라기보다 지친 뇌가 원래의 균형과 회복력을 잃어가는 과정에 더 가깝습니다. 이번 논문이 흥미로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울증을 뇌의 어느 한 부위 문제로 보지 않고 여러 신경망 사이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로 설명했다는 점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기본 모드 네트워크는 지나치게 활발해지고 감정을 가라앉히고 판단을 정리하는 실행 조절 네트워크는 힘이 떨어집니다. 중요한 자극을 골라내는 살리언스 네트워크까지 흔들리면 마음은 사소한 일에도 오래 붙들리고 생각은 제자리에서 빙빙 돌게 됩니다. 우울증에서 슬픔만이 아니라 무기력, 집중력, 저하, 감정 조절의 어려움이 함께 나타나는 이유를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편도체는 위협 신호에 지나치게 민감해지고 해마는 반복되는 스트레스 속에서 점점 지쳐갑니다. 감정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전전두엽의 힘이 약해지면 머리로는 괜찮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도 마음이 따라오지 못하는 답답한 상태가 생깁니다. 이번 연구는 또 우울증 안에도 여러 얼굴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즐거움을 느끼는 보상 회로가 특히 약해져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사회적 관계와 감정에 지나치게 예민해져 있습니다. 우울증을 한 가지 모습으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런 발견은 치료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같은 진단을 받아도 누구는 약에 잘 반응하고 누구는 그렇지 않은 까닭이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약물 치료만이 아니라 정신치료, 수면 조절, 생활 리듬 회복까지 함께 보면서 어떤 회로가 특히 흔들리고 있는지 살피려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에 충분히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치료가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는 다른 길을 찾아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흔들린 뇌 회로를 직접 조절하는 경두개자기 자극 치료, 즉 TMS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울증은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지친 뇌가 감정과 생각의 균형을 잠시 잃은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도 조금만 더 힘내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무엇이 어긋나 있는지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찾는 일입니다. 우울증 치료는 마음을 몰아세우는 과정이 아니라 리듬을 잃은 뇌가 다시 제 박자를 찾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